암컷 논란과 반성 논란. 최강욱 파문 어디로? 의총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 그런데 쓴소리를 한 사람이 한 명뿐 아니었냐? 한 명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의원들 단체 그 채팅방에서 쓴소리를 했다가 민영배 의원에게 한마디 들은 오영환 의원. 이 쓴소리 했던 거예요. 우리 당이 추구한 인권, 평등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당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다. 오영환 의원 입장에서는 젊고 또 소신 있고 내년 총선 불출마도 했겠다. 무서울 거 없죠. 소방관 출신에 다시 소방관 시험을 보겠다던 오영환 의원. 그런데 오영환 의원 이후 다른 의원들의 비판 발언은 없었다고 합니다.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가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의총에서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막 의총에서는 또 비공개 의총이잖아요. 막 일어나서 쓴소리 할 법하잖아요. 근데 오영환 의원밖에 없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온정주의가 있죠. 저 사람이 이미 의원직도 상실했고 피선거권도 없는데 저래 본들 이런 정도로 그냥 지부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거는 오만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그걸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슈 선점도 안 되고요. 인요한 위원장의 평가가 여당 내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나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지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동훈 장관과 인요한 두 사람, 이준석까지 포함해서 이슈를 전체적으로 선점하는 것이 다 여당 쪽입니다. 대통령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민주당은 뭐냐. 네. 폭탄 맞은 집안 꼴밖에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고 악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 여성 의원들조차도 목소리를 안 내고 있고 또 목소리를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것이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에 의한 하나의 배려다 이렇게까지 또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조금 더 민주당이 더 찬바람을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말씀을 좀 붙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전 지역에서 뛰고 있으니까 아주 직접 피부로 느끼죠. 엄청난 비판을 받고 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그렇게 전재수 의원이 골목길 돌아봤냐 그렇게 골목골목을 다녀오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날아간다라고 하듯이 저도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고 실제 많이 혼을 나거든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민주당. 그래서 이 발언의 후폭풍의 여파가 결코 작지 않다. 당연히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걸 내렸지만 거기서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 무슨 왜 그 정도 발언도 못하냐 이런 발언이 또 이어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당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금방 제가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우리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하냐라고 발언했던 우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지금 방금 사표를 냈네요, 보니까.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수습하는 거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할 필요가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아니 정말 이기고 싶으면요. 이런 데 꼬투리 잡혀서 정말 혼나지 말고 정말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것은 총선에 이기는 길입니다. 이겨서 윤석열 정권이 잘못됐다 전반기가 라고 하는 국민의 심판을 끌어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지 이런 말 가지고 말장난 갖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이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돌직구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뭐 대표성은 없지만 그래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 두 분께서 민주당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암컷 발언 뭐가 문제냐? 던 민주연구원의 남형희 부원장의 발언이 아주 큰 논란이 일자 조금 전 남형희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남형희 부원장은 사퇴하며 당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 이유를 불문하고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남형희 부원장은 암컷 발언이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로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두둔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같이 박장대소했던 민영배 의원도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둔했는데요. 당이 징계를 했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와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이렇게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두둔하니 당이 징계를 한들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성의 모습으로 비춰질 리 없습니다. 결국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남영희 부원장이 사과를 했고요.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영배 의원 어제 의총후에 그 의총후에요. 오영환 의원 혼자 쓴소리했던 그 의총 후 기자를 만나서 동물농장 조지 오웰 소설 안에선 암컷 그 말이 문제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지나 논란 나와 김용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공개된 의원들 간의 심야 채팅 설전에서 특정 신문을 거론하며 특정 신문의 문제 제기, 문제 인식대로 당이 따라가서 안 된다라는 취지의 언론 탓을 했습니다. 저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관계자들은 민영배 의원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인 남영희 부원장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동물농장 상황 설명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암컷이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의 강한 두둔성 발언을 했고 조금 전 사과를 하며 부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어제 제가 한 민주당의 재선 의원을 만나서 밤사이에 있었던 그 설전에 대한 내용을 취재했고 민주당 내부의 기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 민주당의 현역 재선 의원이 저에게 민영배 의원과 남영희 부원장 이 발언에 대해서 기가 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가 찬다. 기도 안 찬다고 했던가요? 기가 찬다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암컷이 뭐가 문제냐? 특히 민영배 의원의 저 발언, 저거는 김용민을 공격하기 위한 거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발언이다. 그러면 뭐하러 징계합니까? 문제가 안 되면 당이 왜 징계합니까? 아직도 이제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 정지 6개월 했잖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최강욱 의원 이미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선거 출마도 할 수 없는데 당권 정지 6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최강욱 의원을 봐주기 위한 그런 술수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 정도 발언이면 제명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요. 네. 제명하고 당 지도부 나와서 국민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공개 의총하는데도 결국 쓴소리하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불출마 선언한 초선의 오영환 의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현 민주당의 현 주소를 지금 저건 나타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당 사당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고 싶은 말씀도 못 하고요. 다 용비어천가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 팬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편승해서 경선서 무조건 이기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 어떤 리더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먹혀들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 전체의 어떤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리더십이 전혀 없이 당이 지금 끌려가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영희 부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했잖아요. 그럼 어제는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생각이 달라진 걸까요?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며칠 있다가 내가 반성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실컷 얘기를 해놓고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 그 사과의 진정성에서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김관선 변호사님이 진정성 얘기를 꺼내드렸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또 한참 선배 의원이시잖아요. 민영배 의원도 민영배 의원인데 이 당에서 징계를 했고 당사자들이 전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과연 잘못했다고 느끼는 건 맞는가, 진정성이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민영배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될 게 없는데 김영민을 공격하기 위한 거다.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서도 전혀 문제될 거 없는데 그건 조선일보가 그렇게 당의 위기를 제기한 건데 그걸 왜 따라가냐라고 했는데 여전히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자성이 없다라는 모습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신기한 게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여성이잖아요. 그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여러 번 들어보더라도 동물농장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여성을 암컷으로 불렀는데 본인이 여성인데 정말 문제 없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그야말로 험지에서 뛰는 분들이라면 저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인천의 미추홀구나 또 광주의 강산이나 이재명 대표가 공천만 주면 나는 당선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국민이 어떻게 보든 이재명 대표가 보면 그러니까 당에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두 분들은 그거 필요 없고 네. 어쨌든 나를 공천시켜 줄 거야. 내가 공천 받으면 당선될 자신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죠. 사실은.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과연 진짜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당의 시스템 공천이 진짜 객관적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믿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믿는다는 것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계속 민영배 의원과 관련해서는 광주 이야기를 하는 것이 광주의 시민들과 광주의 소위 원로 어르신들이 저게 강주의 모습은 아니지 않냐. 강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저 정도 계속되는 것에 대한 진압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실은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각성, 시민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당을 위해서나 또 국민을 위해서나 또 올바른 국회는 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한 부분이고 또 인천만 해도 그래요. 사실은 인천은 거의 그 국민의힘이 들어오기에는 윤상현 의원의 개인기로 버텼지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남영희 위원장의 저러한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항상 우리가 물이 들어와서 배를 띄우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힐 수도 있다. 국민들은 아직까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될 사람들은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과거 발언도 같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여성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들의 여성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두둔했던 권인숙 의원 등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식의 발언들은 뭐 너무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서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평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개인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평가하고 뭐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님 과거 사실을 다시 끄집어내자는 취지는 아닌데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당 의원이나 자당과 관계된 관계자의 여성 혐오 혹은 여성 조롱, 여성 비하 혹은 성추행 사건에 이렇게 관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 하느냐
라는 게 지금 논란이잖아요. 특히나 이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아들이 성매매 의혹도 제기됐고 여러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아주 노골적으로 여성 혐오와 관련된 논란의 글을 남겨서 당시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평범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좀 충격적인 건 저런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성 인권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라는 점이 더 충격이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건 이른바 진영 논리 속에서 선악 구도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하게 되는 정치 세계는 선한 구도고 상대 정치 세계는 굉장히 악한 구도 속에서 선악 구도의 이분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쏟아내고 있는 현재 상황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게 다 용인이 되는 식으로 가져가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박원순 전 시장의 심각한 문제,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등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기에 대한 비난보다는 오히려 진영 논리 속에서 이들을 감싸는 얘기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특히 지금 여기에 대한 최강욱 의원과 그리고 여성 비하에 대한 문제되는 발언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들이 결국은 2차, 3차 가의 성격들이 있게 되는 건데 예.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이해찬 대표였던 거로 기억나는데 언론에서 막 물어보니까 언론을 향해서 XX라고 얘기하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혼란들이 커졌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잘못된 일들을 좀 깔끔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의 현재 의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한 가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돌직구쇼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식의 관점을 좀 민주당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해서 그거 복당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돌직구쇼 얘기 듣고 민영배 의원 복당시키지 않았으면 또 민주당이 이렇게 험난한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특히 이제 민영배 의원하고 남영희 부원장 이제 사퇴했을 전 부원장의 주장은 사실도 아닌 것이 동물농장에 있는 걸 설명했다라고 하지만 동물농장 어디를 봐도 설치는 암컷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암컷들이 설치는 암컷을 두둔한다 이런 표현은 동물농장에 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동물농장을 그냥 설명해서 문제없는 표현이다라고 징계 이후에 두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오늘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컷 설치는 암컷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